안녕하세요. 사연 속으로의 진행자 성우 이조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행패 부리는 못된 시어머니에 대한 사연입니다. 사연자님에 대한 응원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3개월 전, 전쟁 같았던 점심장사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모님, 여기 3번 테이블 뚝배기 불고기 2개요. 그리고 5번 테이블 반찬 리필 좀 부탁드려요. 알겠어, 사장님. 아이고, 오늘따라 손님이 왜 이렇게 밀려들어? 날이 쌀쌀하잖아요. 육수 좀 더 넉넉히 끓여놔야겠어요. 제가 홀 정리하고 바로 들어갈게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맨주먹으로 세상에 나와서 설거지부터 시작해 제 이름을 건 식당을 차리기까지 정말 안 해본 고생이 없었어요. 다행히 하늘이 도왔는지 아니면 제 손맛이 통했는지 식당은 연일 문정성시를 이뤘습니다.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잔고를 볼 때마다 아, 이제 나도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겠구나 싶었죠. 그 남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딸랑 하는 종소리와 함께 가게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제 남자친구 준기였죠. 멀끔한 허우대에 사람 좋은 미소. 저는 그 순한 얼굴에 반했습니다. 제가 워낙 거칠게 살아와서 그런지 준기처럼 온실 속 화초 같은 남자에게 끌리더라고요. 세훈아, 많이 바빠? 준기야, 점심시간 다 지났는데 밥은? 아직 너랑 같이 먹으려고 기다렸지. 잠깐 시간 돼? 30분 정도는 괜찮아. 이모님, 저 준기랑 밥 좀 먹고 올게요. 우리는 가게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준기는 젓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제 눈치를 살피더군요. 뭔가 할 말이 있는 눈치였습니다. 왜 그래? 뭐 사고 쳤어? 아니면 또 어머님이 카드값 대신 갚아달래?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세연아, 우리 엄마가 이번 주말에 너 한번 보자고 하셔. 정말? 어머님이? 맨날 나 근본 없다고 싫다시더니 웬일이래? 내가 계속 설득했지. 너 진짜 생활력 강하고 똑똑한 여자라고. 그리고 우리 가게 건물주잖아, 엄마가. 세입자랑 건물주 아들 관계보다는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알겠어. 피할 수 없으면 부딪혀야지. 나도 언제까지 숨어서 연애할 순 없으니까. 근데 준기야, 너 하나만 약속해. 응? 뭐를? 어머님이 선 넘는 말씀하시면 네가 중간에서 딱 잘라줘야 돼? 나 너 믿고 가는 거야? 당연하지. 걱정 마. 우리 엄마가 말은 좀 세게 해도 뒤끝은 없는 분이야. 뒤끝이 없기는요.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준기는 그냥 효자가 아니라 엄마라는 거대한 태풍 앞에 놓인 종이배 같은 남자라는 걸요. 그리고 그 태풍이 저를 향해 몰아치고 있다는 것도요. 약속한 주말, 저는 백화점에서 산 가장 점잖은 정장을 차려입고 준기네 본가로 향했습니다. 준기네 집은 저희 가게가 있는 건물의 꼭대기층 10층 주인 세대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내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저는 짐짓 태어난 척 거울을 보며 표정을 풀었습니다. 띵동. 엄마, 저 왔어요. 세연이도 같이 왔어. 문이 열리고 화려한 호피무늬 실내복을 입은 예비 시어머니. 정 여사님이 팔짱을 낀 채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왔니?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강세연입니다.
이거 작지만 어머님 좋아하신다고 해서 홍삼 좀 사왔어요. 저는 공손하게 두 손으로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정 여사님은 선물을 받는 둥 마는 둥 곁눈질로 쓱 훑어보더니 툭 내뱉으시더군요. 식탁 위에 올려놔라. 현관 좁다. 아, 네. 첫 마디부터 쌓여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소파에는 준기의 여동생. 그러니까 저에게는 예비 시누이가 될 사람이 다리를 꼬고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도 인사조차 없더군요. 야, 오빠 왔는데 인사 안 해? 새언니 오셨잖아. 아, 왔어? 근데 오빠, 엄마가 시킨 커피 사왔어? 지금 그게 중요해? 인사부터 하라니까. 안녕하세요. 근데 언니, 우리 엄마 입맛 까다로운데 홍삼 브랜드 어디 거예요? 백화점 거 맞아요? 네, 백화점 1층에서 제일 좋은 걸로 골랐어요. 아가씨도 나중에 한번 드셔보세요. 됐어요. 전 쓴 거 싫어해서. 시누이의 톡 쏘는 말투를 애써 무시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 여사님은 제 맞은편에 앉아 마치 면접관처럼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명백한 경멸과 무시가 담겨 있었죠. 그래, 네가 1층에서 밥 장사한다는 게니? 네, 어머님. 조그맣게 국밥집 하고 있습니다. 조그맣다니. 내 건물 1층 세입자 주제에 말이 겸손하네. 보증금 3천에 월세 200. 그거 꼬박꼬박 내는 거 보면 장사가 안 되는 건 아닌가 보구나. 덕분에 단골 손님도 많고 매출도 꾸준한 편입니다. 그래 봤자 밥집이지. 냄새나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내 아들 준기는 곱게 키워서 펜대 굴리는 일 하는데 너랑 급이 맞는다고 생각하니?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세연이 가게 연매출이 얼마인 줄 알아? 나보다 훨씬 잘 벌어. 시끄러워. 돈이 다가 아니야. 근본이 중요하지. 근본이. 너 고아라며?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하지만 저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여기서 기죽으면 평생 죄인처럼 살아야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어릴 때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안 계시다고 해서 배우지 못했거나 예의 없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치열하게 살았고 제 힘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말은 청산유수네. 근데 그거 아니? 배운 집안에서는 말이야. 며느리 볼 때 혼맥이라는 걸 봐. 너네 부모가 없는데 우리 준기가 덕볼 처갓집이 어디 있겠니? 사돈댁에서 건물이라도 하나 해올 수 있어? 아니면 병원이라도 차려줄 수 있니? 어머님, 결혼은 집안끼리의 결합이기도 하지만 당사자들의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제가 부족한 부분은 경제적으로든 정성으로든 채우겠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네가 버는 푼돈으로 내 성에 찰 것 같아? 내 건물 봐라. 이 동네 랜드마크야. 내가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도 없는 애를 며느리로 들여? 꿈 깨라. 엄마, 진짜 그만해. 세연이한테 사과해. 넌 입 다물고 있어. 어디서 여우 같은 게 들어와서 내 아들을 홀려? 너 당장 나가. 그리고 준기 너 얘랑 계속 만날 거면 이 집에서 나갈 생각해. 카드도 다 정지시켜버릴 테니까.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제가 고아인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준기 씨 돈 보고 만나는 거 아닙니다. 준기 씨 사람 됨됨이 하나 보고 만나는 거예요. 뭐? 됨됨이? 야, 너 지금 내 아들이 돈 없으면 껍데기라는 소리냐? 이게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댔구야.
못 빼어먹은 티를 내요 아주. 정 여사님은 마시던 찻잔을 탁 내려놓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통할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제가 물러가겠습니다. 흥분 가라앉으시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죠. 준기야, 나 갈게. 나오지 마.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핑 돌더군요. 억울했습니다. 내가 왜 내 돈 내고 새들어 장사하는 건물주 엄마한테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지.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정도는 그저 예고편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정 여사님의 괴롭힘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치졸하고 유치한 방법으로요. 제가 일하는 가게, 즉 본인 건물 1층으로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한 겁니다. 점심 장사가 한창인 오후 12시 30분. 가게는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었습니다. 야, 강세연, 나와! 가게 문이 벌컥 열리더니 정 여사님이 등산복 차림의 친구분들 4~5명을 이끌고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님? 지금 바쁜 시간인데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은? 내 친구들이랑 등산 갔다가 밥 먹으러 왔다. 자리 좀 만들어 봐. 지금 만석이라서요. 밖에서 조금만 대기해 주시면 자리 나는 대로 안내해 드릴게요. 뭐? 대기? 야, 내가 이 건물 주인이야. 주인 보고 줄을 서서 기다리라고? 너 제정신이니?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 쪽으로 쏠렸습니다. 밥 먹던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꾹 참고 웃으며 응대했습니다. 어머님, 다른 손님들도 다 기다리셨다가 들어오신 거예요. 건물주라고 해서 먼저 드시면 다른 분들이 기분 나쁘시잖아요. 조금만 배려해 주세요. 이게 어디서 훈계질이야. 야, 다들 일어나. 너네 밥 다 먹었지? 빨리빨리 안 나가? 주인 아줌마가 오셨는데 자리를 비워줘야 할 거 아니야. 정 여사님은 식사 중인 손님들 테이블을 툭툭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아줌마, 밥 먹는데 왜 이래요? 사장님, 여기 관리 안 해요?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죄송합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영업 방해예요. 저는 정 여사님의 팔을 잡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정 여사님은 제 팔을 거칠게 뿌리치더군요. 영업 방해? 내가 내 건물에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꼬우면 나가. 방 빼라고. 너 계약 기간 얼마 안 남았지? 내가 재계약 해주나 봐라. 엄마, 왜 그래? 쪽팔리게. 근데 언니, 우리 엄마 친구분들 오셨는데 서비스 좀 팍팍 줘요. 수육이랑 전골이랑 다 해서. 돈은 안 받아도 되지? 가족끼리인데. 시누이까지 거들고 나섰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아가씨, 여기는 엄연히 장사하는 곳이에요. 가족이라도 돈은 내셔야죠. 그리고 지금 손님들 다 나가시는 거 안 보여요? 잔말 말고 상이나 차려. 그리고 너 꼴 보기 싫으니까 주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마. 내 친구들이 너 보면 며느리감인 줄 알 거 아니냐? 쪽팔려서 원. 정말 너무하시네요. 뭐? 너무해? 너 지금 나 째려봤니? 고아원에서 그렇게 가르치든? 어른 공경할 줄도 모르는 게? 정 여사님은 카운터에 있던 냅킨통을 바닥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가게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뒤늦게 연락을 받은 준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들, 잘 왔다. 얘 하는 꼬라지 좀 봐라.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왔는데 자리가 없네, 돈을 내네 하면서 문전박대 하는 거 있지? 내가 이래서 근본 없는 애들은 안 된다고 했잖아. 엄마, 제발 좀, 사람들 다 보잖아. 세연이 얼굴 좀 봐. 엄마 때문에 손님 다 나갔잖아. 나갔으면 나간 거지. 얘, 너 내 아들한테 일러 바치니까 좋니? 아주 여우가 따로 없어. 너 내가 경고하는데 우리 준기랑 결혼 꿈도 꾸지 마.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정 여사님은 씩씩거리며 친구들을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엉망이 된 가게 바닥과 겁에 질린 손님들, 그리고 붉게 상기된 얼굴로 고개를 숙인 저만 남겨둔 채로요. 세연아, 미안해. 내가 진짜 면목이 없다. 준기야, 나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 너도 가봐. 세연아, 그게 아니고 내가 엄마한테 다시 잘 말해서 가라고 했어. 나 지금 네 얼굴 보면 토할 것 같으니까 제발 좀 가. 준기를 밀쳐내고 가게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주저앉아 엉망이 된 바닥을 치우는데 서러움이 북받쳐 오르더군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부모 없이 자란 게 내 죄인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근본 없는 년이라는 손가락질 뿐인가? 바닥에 흩어진 냅킨을 줍다가 손가락이 베었습니다. 붉은 피가 배어나오는 걸 멍하니 보고 있는데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강세연 씨 맞습니까?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당신을 아주 오랫동안 찾아다닌 사람입니다. 강진혁이라고 합니다. 그 낯선 목소리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폭풍의 시작인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이 저를 괴롭히던 정 여사님의 알량한 건물마저 삼켜버릴 거라는 것도요. 전화를 받은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강진혁, 국내 굴지의 유통기업 회장. 그 사람이 내 아버지라니.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끊으려 했지만 그가 읊어대는 제 어릴 적 보육원 기록과 신체적 특징들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가게 브레이크 타임을 틈타 그가 보낸 차에 올랐습니다.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일식당 룸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TV 뉴스에서나 보던 중후한 노신사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왔구나, 세연아. 회장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직은 아버지라는 말이 입에서 떨어지질 않네요. 우선 이 유전자 검사 결과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저는 그가 미리 보내준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제가 따로 의뢰해서 받은 검사지를 나란히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99.9% 일치. 부정할 수 없는 핏줄이었습니다. 그는 젖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려다 제가 움찔하자 머쓱하게 거두더군요. 미안하다. 널 잃어버리고 내가 죄인이다. 이제라도 내가 네 그늘이 되어주고 싶구나. 뭐든 말해라. 식당? 건물? 아니면 공부를 더 하고 싶니? 아니요. 보상받으러 온 거 아닙니다. 그냥 제 뿌리가 궁금했을 뿐이에요. 저는 제 삶에 만족해요. 식당도 제 힘으로 일궜고요. 하지만 네가 그 건물주에게 험한 꼴을 당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내 딸이 남의 집 살이하며 그런 수모를 겪는데 아비로서 어떻게 보고만 있겠니? 조사하셨군요.
네, 예비 시어머니 되실 분이 좀 드세요. 하지만 그것도 제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결혼은 제가 선택한 거니까요. 그 건물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이란다. 알고 있었니? 네? 그게 무슨... 정 여사님, 아니 건물주 아주머니 떵떵거리고 사시는데요?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썩었어. 무리한 갭 투자에 딸내미 사업자금 내주느라 사채까지 썼더구나. 곧 압류딱지 붙을 거야. 그렇게 되면 네 식당 보증금도 위험하다. 그래도 그냥 두고 볼 셈이니?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내 피땀 어린 식당이 그 여자의 허영심 때문에 공중분해될 수도 있다니. 그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강 회장님은 제 표정이 굳어가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건물을 매입하마 아주 은밀하게 법인을 하나 세워서 인수할 생각이다. 그리고 그 법인의 대표 자리에 네가 앉아라. 제가요? 전 경영 같은 거 모릅니다. 명의만 빌려주는 게 아니다. 실질적인 소유주가 되라는 거야. 이건 널 위한 선물이기도 하지만 네가 그 집안에서 기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이기도 하다. 네 시어머니라는 사람, 돈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사람이더구나.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인 건 매입 절차가 완전히 끝나고 등기 이전될 때까지 비밀로 해주세요. 그리고 그쪽에서 먼저 저를 무시하고 짓밟을 때, 그때 제가 직접 공개하겠습니다. 독한 구석이 있구나. 좋다. 그렇게 하자. 내 변호사를 붙여줄 테니 진행해보거라. 그렇게 저는 낮에는 국밥집 사장으로, 밤에는 인수합병을 준비하는 예비 건물주로 이중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 여사님은 자신의 건물이 팔려나가는 줄도 모르고 최후의 발악처럼 갑질의 강도를 높여갔습니다. 사건은 신우이의 생일 파티 때 터졌습니다. 정 여사님은 저를 본가로 호출했습니다. 예,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시간 비워라. 우리 딸 생일이라 친구들 초대해서 홈파티 하기로 했으니까. 토요일 저녁이요? 어머님, 저 그때 제일 바쁜 시간이에요. 가게 문을 닫을 수는 없는데요. 누가 문 닫으래? 장사는 알바생 시키고 너만 잠깐 올라오면 되잖아. 며느리가 돼가지고 시누이 생일상 하나 못 차려줘? 네가 식당 하니까 음식 솜씨는 있을 거 아니냐. 출장 뷔페 부르려다 네가 하는 게 정성도 있고 돈도 굳을 것 같아서 부르는 거야. 몇 분이나 오시는데요? 한 15명? 간단하게 갈비찜이랑 잡채, 전 몇 가지. 그리고 샐러드랑 파스타 정도만 해. 아, 스테이크도 좀 굽고. 재료는 네가 알아서 좋은 걸로 가져오고. 기가 찼지만 준기가 옆에서 제 손을 잡으며 애원하는 눈빛을 보내더군요. 세연아, 한 번만 도와줘. 내 동생 기 좀 살려주라. 응? 내가 평생 설거지 다 할게. 결국 저는 바보처럼 또 젖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가게 재료를 바리바리 싸들고 10층 주인 세대로 올라갔습니다.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전쟁이었습니다. 정 여사님과 신우이는 소파에 앉아 네일아트를 받으며 깔깔거리고 있었고 저는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며 15인분의 요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언니, 갈비찜 좀 달지 않게 해줘요. 내 친구들 관리하는 애들이라 설탕 많이 들어가면 안 먹어. 네, 배 갈아 넣어서 자연스러운 단맛 낼게요. 아가씨, 근데 접시 세팅은 좀 도와주실래요? 예, 넌 지금 네 시누이 손톱 안 보이니? 방금 20만 원짜리 아트 했는데 접시 나르다가 까지면 네가 물어줄 거야? 잔말 말고 너 혼자 해.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칼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가 되자 시누이의 친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명품 가방을 하나씩 맨 그들은 저를 보고 가정부쯤으로 생각했는지 눈길조차 주지 않더군요. 어머, 음식 냄새 너무 좋다. 이거 다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 아니야. 우리 아들이 만나는 내가 식당을 해서 좀 불렀어. 일손이 빠릿빠릿하거든. 아, 식당 하시는구나. 어쩐지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더라. 이모님, 여기 물 좀 주세요. 네, 갖다 드릴게요. 이모님이라는 소리에 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정 여사님은 정정해줄 생각은커녕 오히려 즐기는 눈치였습니다. 야, 뭐하니? 손님 물 찾으시잖아. 얼른 안 갖다 드리고? 그리고 스테이크 식겠다. 빨리 구워와. 저는 하녀처럼 음식을 나르고 빈 접시를 치웠습니다. 준기는 친구들 틈에 섞여 술을 마시느라 제 쪽은 쳐다보지도 못하더군요. 비겁한 사람.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정 여사님이 폭탄 발언을 던졌습니다. 너네 그거 들었니? 이 건물 말이야. 조만간 팔릴 거야. 아주 큰 법인회사에서 매입하겠다고 연락이 왔어. 시세보다 훨씬 높게 쳐준다네. 진짜? 엄마, 그럼 우리 이제 빚 다 갚고 돈방석 앉는 거야? 그렇고 말고 회장님이 직접 지시한 거래라나 뭐라나. 암튼 이제 나도 현금 부자다 이 말씀이야. 우와, 축하드려요. 그럼 이제 여기 떠나시는 거예요? 아니, 조건이 더 대박이야. 10층 주인 세대는 내가 계속 살아도 된대. 새 건물주가 마음이 태평양인가 봐. 대신 1층 상가들은 싹 물갈이 하겠지? 큰 회사니까 프랜차이즈나 들어오지 않겠어? 정 여사님은 일부러 저 들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 들었지? 새 주인 오면 너네 가게 재계약은 힘들 수도 있겠다. 권리금이라도 좀 건지려면 미리미리 자른 자리 알아봐라. 내가 힘써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유감이다, 얘. 그녀의 입가에 걸린 비열한 미소를 보며 저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그 계약서 도장 제가 찍었습니다. 그리고 1층은 물갈이 안 해요. 10층 물갈이는 몰라도. 파티가 끝나고 설거지까지 마친 뒤 저는 너덜너덜해진 몸을 이끌고 1층 가게로 내려왔습니다. 준기가 뒤따라 내려오더군요. 세연아, 고생했어. 진짜 미안해. 엄마가 친구들 앞이라 좀 들떴나 봐. 준기야, 너 아까 나보고 이모님이라고 부르는데 가만히 있더라? 아니, 거기서 내가 정색하고 화내면 분위기 싸해지잖아. 나중에 내가 따로 해명했어. 됐어. 변명 듣기 싫어. 그리고 어머님 건물 팔린다는 얘기 사실이야? 나도 몰랐는데 며칠 전에 부동산 사장님이랑 계약하셨대. 무슨 법인이라던데. 우리 엄마 빚더미인 거 알지? 그거 해결돼서 다행이긴 한데 너네 가게가 걱정이다. 새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떡해? 걱정 마. 나갈 일 없을 테니까. 그리고 준기야, 앞으로 너 행동 똑바로 해. 나 언제까지나 네 뒤에 숨어서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응? 갑자기 무슨 소리야? 당연히 내가 지켜주지. 준기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강 회장님이 붙여준 변호사를 통해 매매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잔금을 치르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D-Day, 운명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가게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침부터 건물 전체가 시끌벅적했습니다. 정 여사님이 청소업체까지 불러서 건물 복도와 계단을 물청소하고 계셨거든요. 야, 거기 구석 꼼꼼히 닦아. 오늘 새 대표님 오시는 날이야. 먼지 한 톨 나오면 돈 안 줄 줄 알아?
정 여사님은 한복까지 차려입고 입구에서 진두지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하더니 쟁걸음으로 다가오시더군요. 야, 강세연, 너 오늘 장사하지 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점심 예약도 잡혀 있는데요? 취소해. 오늘 새 건물주이신 법인 대표님이 건물 시찰 나오신단 말이야. 아주 높으신 분이라고. 그런데 1층에서 국밥 냄새 펄펄 풍기고 너처럼 촌티나는 내가 앞치마 두르고 왔다 갔다 하면 그분이 얼마나 불쾌하시겠니?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손님과의 약속을 깰 수는 없죠. 그리고 건물주가 바뀐다고 밥 안 먹나요? 말대꾸 꼬박꼬박 하는 것 좀 봐. 너 때문에 계약 틀어지면 책임질 거야? 너 이 건물에서 곱게 나가고 싶으면 내 말 들어. 당장 셔터 내려. 싫습니다. 정상 영업할 거예요. 아이, 독한 년. 그러면 너 눈에 띄지 말고 주방에 처박혀 있어. 홀에 나오지 말라고. 서빙은 알바시키고 넌 쥐새끼처럼 창고 구석에 숨어 있으란 말이야. 내 말 안 들으면 지금 당장 너네 가게 전기 차단기 내려버릴 줄 알아? 정 여사님은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저는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났고 그 모습을 지나가던 행인들과 알바생이 보고 수근거렸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그냥 오늘은 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 아줌마 진짜 전기도 끊을 기세인데. 아니, 괜찮아. 하라는 대로 하지 뭐. 저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정 여사님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원하시는 대로 제가 주방 안쪽, 아니, 아주 안 보이는 곳에 얌전히 있을게요. 대신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는 무슨, 꼴도 보기 싫으니까 썩 꺼져! 저는 순순히 주방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주방으로 들어가는 척하며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가게 뒷골목에는 이미 강 회장님이 보내준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오셨습니까, 대표님? 준비되셨나요? 네, 출발하시죠. 오셨습니다. 다들 인사 준비하세요. 정 여사님은 잔뜩 긴장해서 머리를 매만지며 시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얘, 나 괜찮니? 우아해 보여? 실수하면 안 된다. 아, 엄마, 걱정 마. 우리가 뭐 죄 지었어? 그냥 건물 넘기는 건데 왜 이렇게 떨어? 네가 몰라서 그래. 이 법인 대표가 보통 깐깐한 사람이 아니래. 내 빚 갚아준 은인인데 잘 보여야 10층에서도 계속 살지. 기사님이 차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각또각. 구두굽 소리가 아스팔트 바닥을 울렸습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끼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누추한 곳까지 직접 와주셔서 정말 영광. 정 여사님은 제 얼굴도 보지 않고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옆에 있던 중기와 시누이도 덩달아 고개를 숙였죠. 사모님, 뭐 하십니까? 인사 나누시죠. 이분이 이번에 건물을 인수하신 SY홀딩스의 강세연 대표님이십니다. 네. 아이고, 대표님. 응? 강세연? 정 여사님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벗고 제가 미소 짓자 정 여사님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입은 뻐끔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했죠. 언니. 언니가 왜 거기서 나와? 미쳤어? 여기 대표님 오시는 자리라고. 빨리 안 비켜? 시누이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제게 달려들려 하자 옆에 있던 수행비서가 가볍게 시누이를 제지했습니다. 아가씨, 손버릇 조심해요. 남의 회사 대표 몸에 손대는 거 아닙니다. 세연아, 네가 정말 대표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준기는 다리가 풀렸는지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준기를 지나쳐 멍하니 굳어있는 정 여사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정 여사님이 그토록 좋아하던 갑의 표정으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인사 올립니다. 새 건물주 강세연입니다. 이게 무슨... 너 고아라며 1층 국밥집 주제에 네가 어떻게 이 건물을... 아, 오해가 있으셨네요. 국밥집 사장도 저 맞고 건물주도 저 맞습니다. 그러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건물주가 바뀐다고 밥 안 먹냐고요. 말도 안 돼. 사장님, 부동산 사장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얘가 왜 대표라는 거예요? 정 여사님은 부동산 사장님의 멱살을 잡을 듯이 흔들었습니다. 아유, 사모님 진정하세요. 계약서에 명시된 법인 대표자가 강세연 씨 맞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안 해보셨어요? 잔금 입금된 계좌주도 강세연 대표님 법인이고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머님, 설명은 나중에 들으시고요. 아까 저더러 뭐라고 하셨죠? 꼴 보기 싫으니 주방에 숨어 있으라고 하셨던가요? 쥐새끼처럼?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정 여사님은 뒷걸음질 치다 발이 꼬여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나오지 말라고 하셔서 주방이 아니라 아예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정문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어때요? 이제 제 격이 좀 맞아 보이시나요? 너 인연 나를 속여? 감히 시어머니를 능멸해? 능멸이라뇨. 어머님 빚 갚아드리고 파산 막아드린 게 능멸인가요? 감사 인사를 받아도 모자를 파는 태도가 영 아니시네요. 그때 제 뒤에 서 있던 강 회장님의 차가 한 대 더 도착했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강 회장님이 내리셨습니다. 무슨 소란입니까, 대표님? 강진혁 회장님? 회장님이 여긴 어쩐 일로? 정 여사님은 강 회장님을 알아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옷을 털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 회장님은 정 여사님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제게 다가와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내 딸아, 일 처리는 잘 끝났느냐? 딸이라니요? 회장님, 지금 뭐라고? 못 들으셨소? 여기 강세연 대표, 내 친딸입니다. 수십 년 만에 찾은 내 핏줄이요. 정 여사님은 숨이 넘어가는 소리를 내더니 이번에는 정말로 눈이 뒤집히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신우이가 비명을 지르며 엄마를 흔들었고 준기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저와 회장님을 번갈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건물 앞. 저는 쓰러진 정 여사님을 보며 비서에게 차갑게 지시했습니다. 김 비서, 여기 쓰러지신 분 10층 자택으로 모셔다 드려요. 그리고 정신 드시면 전해드려요. 임대차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하니까 도장 챙겨서 내 사무실로 내려오시라고. 아, 월세는 보증금 없이 선불인 거 아시죠? 다음 날 아침 9시 50분. 저는 1층 식당 옆에 딸린 조그만 관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정 여사님이 관리비를 거들어 올 때나 쓰던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제 명패가 놓인 집무실이 되었죠.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준기가 들어왔습니다. 눈이 퀭한 게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뒤이어 신우이가 쭈뼛거리며 들어왔고 마지막으로 정 여사님이 죽지 못해 사는 표정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루 만에 10년은 늙어 보이시더군요.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아, 믹스커피밖에 없는데. 어머님은 믹스 안 드시죠? 세연아. 호칭 정리부터 하시죠. 지금은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위한 공적인 자리입니다.
대표님이라고 부르세요. 아니면 임대인이라고 부르시든가요. 그래, 강 대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밤새 생각해봐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그래. 네가 회장님 딸이라니. 그럼 그동안 국밥집 하면서 나 속인 거니? 속이다니요? 어머님이 안 물어보셨잖아요. 부모님 뭐 하시냐고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고아라고 무시하고 혼수 못 태운다고 구박만 하셨지. 세연아, 그래도 나한테는 말해줬어야지.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너한테 말했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네가 엄마 앞을 막아서 주기라도 했겠니? 아니면 우리 아빠 재산 보고 태도가 변했을까? 전자라면 내가 미안했을 텐데 후자일 것 같아서 말 안 했어. 언니, 아니 대표님, 그럼 우리 오빠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헤어지는 거예요? 결혼 얘기는 나중이고요. 오늘은 건물 얘기만 합시다. 이 건물이 SY홀딩스, 즉 제 법인 소유로 넘어온 건 다들 아실 테고 어머님이 사시는 10층 주인 세대 말입니다. 그래, 회장님이 나는 계속 살아도 된다고 하셨어. 네, 맞습니다. 거주하시는 건 문제 없어요. 다만 공짜라고는 안 하셨죠. 자, 여기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저는 계약서를 정 여사님 앞으로 밀었습니다. 정 여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더니 금액을 확인하고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 보증금 3억에 월세 300만 원? 야, 너 미쳤니? 내가 살던 집이야. 내 집에서 내가 사는데 무슨 월세를 내? 어머님, 건물이 팔렸잖아요.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어떻게 그게 어머님 집입니까? 엄연히 남의 집에 새들어 사는 거죠. 시세 감안해서 보증금은 좀 낮게 책정한 겁니다. 싫으시면 나가셔도 돼요. 대기자 많습니다. 내가 돈이 어디 있어. 건물 판 돈 빚 갚고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어. 네가 뻔히 알면서 이래? 그럼 남은 돈을 보증금으로 거시고 월세를 좀 더 올릴까요? 반전세로? 너 정말 너무한다. 예비 시어머니한테 월세를 받아먹어? 우리가 남이야? 가족들 사이 아니니? 가족이라. 어머님은 가족한테 1층 식당 구석에 숨어 있으라고 하십니까? 가족한테 근본 없다고 손가락질하세요? 저는 비즈니스 하는 겁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그 자본주의 논리대로요. 세연아, 우리 엄마 지금 형편 어려운 거 알잖아. 내가 나중에 취직해서 갚을게. 일단은 그냥 살게 해주면 안 될까? 준기야, 너 아직도 상황 파악 안 되니? 너네 엄마 내 식당 보증금 3천만 원 가지고 갑질하던 분이야. 근데 3억짜리 전세 살면서 월세는 못 내겠다? 그건 도둑놈 심보지. 아이고 내 팔자야.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려서 건물 뺏기고 내 집에서 월세 살게 생겼네. 준기야, 넌 뭐 하고 있니? 네 여자가 엄마를 이렇게 능욕하는데 보고만 있어? 엄마, 그만 좀 해. 다 엄마가 자초한 일이잖아. 세연이가 틀린 말 한 거 없는데 왜 그래? 뭐? 이 못난 놈?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신파극은 10층 올라가서 찍으시고요. 계약하실 겁니까? 마실 겁니까? 5분 드립니다. 안 하시면 이삿짐 센터 부를게요. 정 여사님은 대답도 없이 서명을 하고 계약서를 낚아채듯 들고 일어났습니다. 두고 보자. 네가 언제까지 기고만장할지. 정 여사님이 나가고 난 뒤 준기가 남아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세연아,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우리 사랑하는 사이였잖아. 과거형으로 말하네? 맞아, 사랑했었지. 근데 준기야, 사랑도 최소한의 존중이 있어야 유지되는 거야. 너네 어머니가 나 짓밟을 때 넌 방관했어. 난 그게 잊히지가 않아.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엄마랑도 내가 중재할게. 그러니까
우리 다시 예전처럼, 아니, 예전으론 못 돌아가. 지금부터는 새로운 관계야. 너도 선택해. 네 엄마 치마폭에서 계속 살 건지 아니면 독립적인 인간으로 내 옆에 설 건지. 물론 내 옆에 서려면 자격 검증부터 다시 해야겠지만. 준기는 고개를 떨구고 나갔습니다. 저는 씁쓸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건물주 세연의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건물 외벽 청소를 지시하고 낡은 엘리베이터 수리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1층 식당 제 가게로 갔습니다. 대표님, 아니 사장님, 아니 대표님 오셨어요? 그냥 편하게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일하는 건 똑같으니까.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주가 되었다고 해서 제 본업을 소홀히 할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한창 저녁 장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게 문이 열리고 정 여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손님이 아니라 다른 용무였습니다. 저기, 강 대표, 말씀하세요. 그 10층 보일러가 고장난 것 같은데 온수가 안 나와. 와서 좀 봐주면 안 되나? 어머님, 보일러 고장은 시설관리팀에 접수하세요. 전화번호는 1층 로비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지금 장사 준비 중인 거 안 보이세요? 아니, 관리팀 불렀더니 출장비 달라고 하잖아. 주인이 고쳐줘야 하는 거 아니니? 소모품 교체는 세입자 부담입니다. 계약서 7조 3항 읽어보세요. 형광등, 수도꼭지, 보일러 소모품은 거주자가 해결한다. 야박하다, 야박해. 며느리가 시어머니 집 보일러도 안 고쳐줘? 공과 사 구분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영업장입니다. 용무 끝나셨으면 나가주세요. 손님들 불편해하십니다. 어? 저 아줌마 저번에 와서 행패 부리던 그 아줌마 아니야? 맞아. 건물주라고 유세 떨던. 근데 지금은 사장님이 건물주라며? 완전 역전됐네? 손님들의 수군거림이 들리자 정 여사님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겠지만 이제는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더군요. 알았다. 내 돈으로 고치면 될 거 아니야. 정 여사님이 나가자 주방 이모님이 제 옆구리를 쿡 찌르며 웃으셨습니다. 사장님, 속이 다 시원하네. 저 여편네 콧대가 하늘을 찌르더니 아주 납작해졌어. 아직 멀었어요. 정신 차리려면 더 당해봐야 해요. 며칠 뒤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시누이였습니다. 시누이가 친구들을 데리고 2층에 비어있는 상가로 올라가서 제멋대로 파티를 벌이고 있다는 연락이 경비원님께 왔습니다. 저는 즉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야, 여기 뷰 좋지? 우리 새언니, 아니, 올케가 건물주잖아. 내가 말만 하면 여기 카페 차려줄걸? 너네 마음껏 놀아. 텅 빈 상가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술판을 벌이고 있더군요.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깜짝이야. 언니, 아니 대표님 오셨어요? 그냥 친구들이랑 구경 좀 하느라고. 구경이요? 무단 침입에 취식까지 하시고? 여기 임대문이 들어와서 청소 다 해놓은 곳입니다. 바닥에 술 흘린 거 어쩔 거예요? 야, 미선아. 너네 올케라며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굴어? 건물주라더니 진짜 포스 장난 아니다. 미선아, 우리 그냥 가자. 아, 쪽팔리게 진짜. 언니, 가족끼리 좀 쓰면 어때서 그래요? 어차피 비어있는 건데. 비어있으면 님들 놀이터입니까? 아가씨, 제가 경고했죠. 공사 구분 못하면 10층에서도 쫓겨난다고. 지금 당장 치우고 나가세요. 그리고
청소비 10만 원 청구하겠습니다. 관리비에 합산해서 보낼 테니 그렇게 아세요. 10만 원? 미쳤어? 내가 그걸 왜 내? 안 내시면 어머님한테 청구합니다. 어머님 요즘 돈 없어서 예민하신 거 알죠? 딸이 술판 버리다가 돈 물어준 거 알면 가만히 계실까? 신우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정 여사님은 요즘 100원 한 푼에도 벌벌 떠는 짠순이 모드로 변신했거든요. 아, 알았어요. 치우면 되잖아, 치우면. 야, 너네도 빨리 치워.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었습니다. 정 여사님은 돈과 권력 앞에서는 납작 엎드렸지만 여전히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는 마지막 자존심을 부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준기, 그 우유부단한 남자와의 관계도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진짜 결말을 향해 저는 마지막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10월 25일, 대망의 첫 월세 납입일이었습니다. 저는 오후 5시까지 입금 내역을 확인했지만 정 여사님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접니다. 오늘 월세 납입일인 거 잊지 않으셨죠? 아, 그게... 세연아. 아니, 대표님. 내가 이번 달에 경조사가 좀 많아서 현금이 좀 부족하네. 다음 달에 2달치 한꺼번에 주면 안 될까? 내가 도망갈 사람도 아니고. 어머님, 계약서 4조 2항 기억나세요? 2회 이상 연체 시 계약 해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1회 연체 시 연체이자 연 15% 가산되고요. 봐드리고 싶어도 법인 회계 감사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오늘 자정까지 입금 안 되면 내일 아침에 내용 증명 발송하겠습니다. 야, 넌 피도 눈물도 없니? 며느리 될 내가 시어머니한테 내용 증명? 공과사는 구분하자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자정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1시간 뒤, 준기가 헐레벌떡 1층 사무실로 뛰어내려왔습니다. 손에는 꼬깃꼬깃한 현금 문치와 수표 몇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세연아, 여기 월세. 엄마가 적금 깨고 급하게 융통했어. 늦어서 미안해. 준기야, 이걸 왜 네가 가져와? 임차인은 박영자 씨인데? 엄마가 너 볼 면목이 없대. 그리고 이거 내 월급도 좀 보탠 거야. 앞으로는 내가 신경 쓸게. 그래? 그럼 영수증 끊어줄게. 받아가. 저는 사무적으로 영수증을 출력해 준기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준기는 할 말이 남은 듯 머뭇거렸습니다. 저기, 세연아, 우리 결혼 문제 말이야. 엄마가 요즘 많이 반성하고 계셔. 너한테 정말 미안해하고 있고,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가 정말 잘할게. 반성이라. 돈이 없으니까 하는 반성이 진짜 반성일까? 그래도 준기 너는 죄가 없으니 기회는 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 뭐든 말해. 다 들어줄게. 이번 주말에 어머님 모시고 내려와. 정식으로 작성해야 할 서류가 하나 더 있으니까. 주말 오후 1층 식당의 브레이크 타임.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올려두었습니다. 혼전 계약서였습니다. 정 여사님과 준기,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둘러앉았습니다. 이게 뭐니? 혼전 계약서? 네. 결혼을 전제로 다시 만나려면 이 정도 안전장치는 필요해서요. 읽어보세요. 제1조 재산 분할 금지. 강세연 명의의 모든 재산, 본 건물 포함은 투교 재산으로 이혼 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조 시댁 지원 금지. 강세연은 시댁의 채무 변제나 생활비를 지원할 의무가 없으며 정영자 씨는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지 않는다. 정 여사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니? 명색이 며느리인데 시어머니가 굶어 죽어도 모른 척 하겠다는 거야?
굶어 죽게는 안 하죠. 10층에 사시게 해드렸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한 부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머님, 빚 다 갚아드렸는데 또 생활비 타령이세요? 그건 아드님한테 받으세요. 엄마, 그냥 사인해. 엄마가 세연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재산을 탐내? 난 이거 다 동의해. 알았다. 사인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세연아, 나 부탁이 하나 있다. 말씀하세요. 내가 당장 다음 달 월세 낼 돈이 없다. 중기 월급으로는 턱도 없고 신우이개는 백수고 네가 건물 주니까 일자리 좀 주선해주면 안 되겠니? 청소라도 할게. 정 여사님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기세등등하던 건물주 사모님이 며느리에게 일자리를 구걸하다니요. 저는 잠시 고민하는 척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마침 홀서빙 자리가 하나 비긴 했어요. 근데 일이 좀 고됩니다. 하루 10시간 서 있어야 하고 최저시급이에요. 괜찮으시겠어요? 할게. 무조건 할게. 내가 왕년에 이 건물 관리하던 가락이 있어서 일머리는 좋아. 좋아요.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단 실수하시면 얄짤 없습니다. 다른 알바생들이랑 똑같이 대할 거예요. 어머님 대우 바라고 오시면 곤란합니다. 알았어, 알았다. 고맙다, 대표님. 아니, 며느라가. 그렇게 시어머니의 식당 알바생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저와 준기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결혼식은 강 회장님의 뜻에 따라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정 여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한복 색깔이 문제였습니다. 신부 어머니나 입을 법한 붉은 계열도 아니고 푸른 계열도 아닌 아주 화려한 금색 자수가 놓인 한복이었습니다. 예, 나왔더니 그래도 건물주 시어머니인데 이 정도는 입어야 하객들 보기에 면이 서지 않겠니? 어머님, 제가 맞춰드린 남색 한복 어디 갔어요? 아유, 그건 너무 칙칙해서 장롱에 넣어뒀다. 이게 훨씬 고급스럽고 좋잖니? 내 친구가 빌려준 거야. 저는 거울을 보며 티아라를 고쳤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김 비서님, 들어오세요. 문 밖에서 대기하던 김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모시고 탈의실로 가세요. 제가 맞춰드린 남색 한복으로 갈아입혀 드리세요. 만약 안 입으시겠다고 하면 오늘 혼주삭 비워두고 진행하겠습니다. 뭐? 야, 너 결혼식 날까지 시어머니한테 이럴래? 하객들이 다 보고 있어. 하객들이 보면 시어머니가 주책맞게 금색 옷 입고 신부 기죽이려 한다고 욕할걸요? 저 어머님 욕먹는 거 싫어서 그래요. 김 비서님, 시간 없습니다. 모시고 가세요. 네, 대표님. 사모님, 이쪽으로 오시죠. 정 여사님은 씩씩거리며 끌려나갔고 잠시 후 얌전한 남색 한복으로 갈아입고 나오셨습니다. 식장 로비에서 하객을 맞이하는데 정 여사님의 친구분들이 몰려오셨습니다. 예전에 식당에서 행패 부릴 때 같이 왔던 그분들이었죠. 어머, 영자야. 며느리가 그 대단한 강 회장님 딸이라며? 너 논았다, 얘. 건물도 며느리일 거라면서? 아이고, 부러워라. 며느리한테 절이라도 해야겠네. 정 여사님은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비아냥에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했지만 제 눈치가 보여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가 능력이 좀 좋아야지. 내가 며느리 하나는 잘 드렸어. 오셨어요? 식사 맛있게 하고 가세요. 버진로드 끝에 준기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은 건 친정아버지가 된 강 회장님이었습니다. 세연아, 이제는 참지 말고 살아라. 뒤에는 아빠가 있다. 고마워요, 아빠. 이미 충분히 그러고 있어요.
아빠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길. 하객석 맨 앞줄에 앉은 정 여사님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게 보였습니다. 감동의 눈물인지 신세한탄의 눈물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준기에게 제 손이 넘겨지는 순간 준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너무 예쁘다. 평생 충성할게. 마님. 마님은 무슨 밥값이나 잘해.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는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상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세연네 식당. 정 여사님, 3번 테이블 김치 좀 갖다 드리세요. 그리고 5번 테이블 치우시고요. 알았다. 아이고 허리야. 금방 간다. 금방 가. 정 여사님은 앞치마를 두르고 쟁반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들한테 내가 건물주 시어머니인데 라며 티를 내려고 했지만 제가 컴플레인 한 번 들어오면 시급 깎습니다 라고 경고한 뒤로는 입을 꾹 다물고 일만 하십니다. 시누이는 가끔 카페에 와서 커피를 사 마십니다. 물론 제 돈 주고 사 마십니다. 언니, 아니 사장님, 저 이번에 바리스타 자격증 땄는데 혹시 1층 카페 자리에 취직 좀 안 될까요? 이력서 넣으세요. 점장님한테 면접 보시고요. 저는 인사권에 개입 안 합니다. 공정 채용이 원칙이라서요. 치, 너무해. 가족인데 가산점도 없나? 어느 날 저녁 마감을 다 하고 있는데 정 여사님이 주방 구석에 앉아 팔을 다듬고 계셨습니다. 제가 다가가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퇴근 안 하세요? 시간 다 됐는데. 이거 한 단만 더 까고 가련다. 그래야 내일 장사할 때 편하지. 저기, 며느라가, 네, 이번 달 월세 말이다. 알바비 들어오면 바로 자동이체 되게 해놨다. 늦지는 않을 거다. 네, 확인해 볼게요. 고생하셨어요. 들어가서 쉬세요. 그래, 너도 고생했다. 내일 보자. 정 여사님의 뒷모습이 예전보다 많이 작아 보였습니다. 짠한 마음이 들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저는 그 마음을 굳이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분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적당한 거리, 확실한 계약관계, 그리고 노동의 대가. 이것이 우리 고부관계를 평화롭게 유지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건물의 주인이자 제 인생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겁니다. 가끔 월세가 밀리면 독촉 전화도 하면서 말이죠.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